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재개라는 극약 처방에도 미국 뉴욕의 증시가 또 대폭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주일도 안 돼서 33년 만에 대폭락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사스는 이번 사태로 전례 없는 금융과 사회 붕괴를 만들었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내내 하락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08년이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던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7개월간의 약세장이지요. 베어 마켓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수 하락률이 무려 56.8%였습니다. 국내 코스피가 18일이죠. 또다시 5% 가까이 급락해 급기야 1600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사태 확산에 따른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지수는 그야말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되면 유동성 자금 확대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저금리와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역시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IMF 사태 때, 즉 외환위기 사태 때 부동산 시장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은 마이너스 12.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세가격은 마이너스 18%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1년 동안에 마이너스 42%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이죠. 리먼 사태 때 부동산 시장은 크나큰 타격이 왔었는데요. 전 세계 경제 위기 공포감으로 부동산도 하락을 했는데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코스피 지수가 1800에서 1060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 강남구 집값은 마이너스 17.4%가 하락했고 송파구 집값은 마이너스 11.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은 2008년 9월부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서 무려 5년 동안 2013년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한 바 있었고 그 와중에 역전세도 속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2008년 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요. 2008년 8월에 기준금리가 높았었죠. 5.25%였습니다. 10월에 4.25%, 11월에 4.00%, 12월에 3.00%로 그리고 2009년 1월에 기준금리가 2.50%로 그리고 2009년 2월에 기준금리가 최저점인 2.00%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올해 2020년 2월 27일까지 기준금리가 1.25%였는데 지난 3월 16일 날 0.5%를 인하해서 지금 0.75%가 됐는데 바로 0%대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과거 금융위기보다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그동안 10년간 최장기 호황을 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즉 버블도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를 살펴볼까요? 2007년 4분기가 159.45를 기록했고요. 지난 2019년 1분기가 165.12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부동산 버블 전 고점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IMF 그 당시에 말이죠. 외환위기 당시에 국내 은행들의 연체 이자율이 7%였습니다.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은행 연체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차이가 난 거지요, IMF 때. 그런데 현재 은행의 연체율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은요,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51%, 가계대출 연체율은 더 낮습니다. 0.29%, 상당히 미미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반면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들에 비해서 연체율이 10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지금 현재 연체율이 4.6%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크나큰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은행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상컨대 말이죠, 제2금융권의 부실 발생 사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밖에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 제2금융권에 예치하시는 분들은 분산 예금을 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0.75% 아니겠어요? 낮다 보니까 금융 비용도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계소득 금액이 줄어들면은 적은 저금리라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가중되니까 경제 기초 체력 악화로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는 가만 안 있습니다. 일부 원금 상환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만약에 그 요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연체 이자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우리 개인들이 말이죠, 가계 소득이 감소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자 상환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발생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물건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매물건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말이죠, 대출금 상환을 못해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더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신도시 개발하고요,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상가들 분양받으신 분들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다 대출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분양은 됐지만 말이죠, 세입자들이 입주가 안 되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비용만 충당하고 있고요, 또 재산세 나오지요, 또 종합부동산세 나오지요, 각종 공과금 나오지요.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파트보다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더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재테크 수단으로 말이죠, 여러 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달러를 구입해보면 어떠냐, 이런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1억이 있다면 1억을 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금을 달러를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올 1월 달에 말이죠, 1월 2일 날 1달러에 1,15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 날은 1달러 시세가 1,242원이었습니다. 뭐 한 2, 3개월 만에 한 7.5%가 상승을 했는데요, 또 올랐습니다. 하루는 올라가지고 1,250원이 되었네요.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4월, 5월 중에는 한 1,300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중요한 화폐 수단이 되는 거죠. 5월경에는요, 실물경제 타격으로 많은 업종, 전 업종에서 부도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항공업 참 위태합니다. 정말 위태합니다. 항공업.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말이죠, 오늘 갔는데 그 큰 비행기에 10명이 탑승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항공산업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아마 엄청난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5월에는 세계적으로 그런 항공업에 크나큰 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해봅니다. 아울러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으로 달러 강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약세장입니다. 베어 마켓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말이죠, 1300에서 140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식 매수 타이밍은요, 주식시장에서 회복기가 시작할 그때가 투자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회복기는 백신 개발이 되거나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에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식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도 좋아요. 또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있는 유동성 자금은 시장으로 갔다가 또 부동산 시장으로 갔다가 뭐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정말 탈진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장은 멈춰섰고 점포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급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대미문의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금리 융자는 대출 심사에 2~3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만약에 L자형 경기 침체가 온다면 더욱더 큰일입니다. V자도 아니고 U자도 아니고 L자로 간다면 더욱더 큰일인데요, L자형 장기 침체란 경기가 급속히 추락한 뒤에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저점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지난 2월까지 국내의 실물 경제 지표가 2자릿수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자동차 수출이 무려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3월 들어 사태 확산 속도만큼 경기 냉각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량 기업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 흑자도산할 판입니다. 전 세계는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긴 L자형 침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규제 혁파 등 정책 처방도 이전과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생사 기로에 놓인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